이게 지금 여론조사가 이렇게 무더기로 나오는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앱노멀합니다. 비정상적인 여론조사하고 표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몇 주 정도 지나가면 정상으로 돌아온다. 제 판단은 그런데 김이나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여론조사가 이제 특별히 이제 문항이 설계가 잘못됐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죠. 뭐 여론조사 자체가 이제 비정상적이라기보다는 여론조사의 숫자에 여러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늘 이제 참고를 하는 것이고 이 여론조사의 결과가 왜 이런가에 대해서 해석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 해석을 이제 어떻게 잘할 거냐의 문제는 사실 이 자리에서 한 며칠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한 뭐 그렇죠. 3일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그 해석에 대해서는 뭐 감론을 막 다 했으니까는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지금 현 상황을 보는 범민주당 지지층하고 이제 지금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시각차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범민주당 지지층은 지금 상황을 굉장히 뭐 여론조사에 굉장히 뭐 이 응답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상황으로는 인식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선 한 달 남겨놓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여론조사에 응답을 할 사람들이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인식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예. 내가 이 대선 예를 들면 대선 한 달 남겨놓은 상황이면은 예를 들면은 이재명 지지해야겠다라든지 아니다 이재명이 아니라 뭐 다른 후보를 지지해야겠다라든지 이 결심을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응답을 할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어떤 국면이냐? 조기 대선 국면이 아니고 윤석열의 내란 범죄가 정리돼가는 국면인 것이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화국의 가치가 회복이 돼가는 국면인 거고 여기 어떻게 정리되는가가 최대 관심사인 국면인 것이지. 그래서 대선 때 준하는 어떤 관심도나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맞습니다. 이 범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조사의 민감도라는 거는 평이한 수준일 거라는 거예요. 평상시 수준이라는 거죠. 예.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원래 국민의힘 지지층이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의 경우에도 평이한 수준이거나 여론조사의 응답의 민감성은 좀 떨어졌을 겁니다. 응답하기 싫거나 평이한 수준일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국민의힘 지지층 밖으로 지금 나간 거죠. 밖으로 나간 거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여론조사에 안 잡히거나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잡히지 않거나 이런 수준으로 유지가 될 거고 근데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국민의힘의 지금 스탠스가 좋다. 이렇게 가야 한다. 라고 이제 믿는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반응하고 있는 이슈가 뭐냐면 국민의힘이 거의 이제 모든 메시지는 맨 마지막에 이재명 정권을 막자. 이게 딱 찍혀 있는 거잖아요. 예. 전국의 건 플랜카드가 이재명만 안 된다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리고 무슨 왜 이 서부지법은 체포영장을 왜 내줬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 내란죄는 왜 철회했습니까? 등등등 다 결론은 이재명의 조기 대선을 위한 그러한 음모다 이거거든요. 다 결론이.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을 막자 이걸 굉장히 활성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는데 그것에 포인트를 맞춰진 상황들. 그래서 이 지금 여론조사에 응답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강성 보수층은 사실상 이 여론조사의 민감도가 조기 대선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격차가 일단 있는 겁니다, 지금. 맞아요. 그래서 이 응답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층이 지금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상당히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상황. 이 격차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고 연령대별 성별로 이렇게 봐도 주로 이제 특정 지역 그다음에 특정 연령대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좀 달리 나타나는 게 서울하고 그다음에 2030 남성 이렇게 떼면 아마 이게 다를 거야 아마 양상이 다른 연령대 다른 지역들하고 그러니까 TK 그다음에 서울 일부 그다음에 이제 2030 중에서도 남성 이렇게 띄면 다를 건데 이 부분이 어디에 소구하는 거냐면 지난 토요일에 이제 동아일보 보도하고 최근에 동아일보가 그거 유튜브 시청층에 대한 연속 보도를 했거든요. 그렇죠. 거의 제가 볼 때는 일치할 겁니다 아마 요게. 그래서 요 그거 유튜브에 영향력이 미치는 계층이 이제 여론조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현상하고도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게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고 뒤집어 얘기하면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이 상황이 양당 지지층이 공이 이제 느끼는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뭐 탄핵이 인용되는 수준이든 그 시점이든 어느 시점이든 간에 이 시점으로 넘어가면 또 한 번 이제 요동치고 변동하는 그런 여론조사의 어떤 흐름들이 또 나타날 거예요. 근데 요 전까지 그러면 다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냐? 뭐 그렇지는 않겠죠. 이런 구도 속에서 요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나타나는 또 다른 지형의 변화가 또 창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 얼마나 현명하게 대응하냐 이거는 또 다른 과제인 것이고 그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를 이 지지층이나 국민들은 또 다른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별개의 과제이다. 이런 점들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12월 14일 이후에 민주당,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의 효능감이 지금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2월 14일 탄핵 통과시키고 나서 온 국민의 시선은 어디에 쏠려 있는 겁니까? 언제 체포하냐에 쏠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효능감을 준 게 뭐냐면 극우 유튜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극우 유튜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 극우 유튜버는 그래도 막 싸우려고 한다. 막으려고 한다. 근데 여기가 나의 정치적 본거지가 돼야겠다. 이것만 지금 굉장히 반응 활성도가 높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공수처가 못하는 것도 민주당 책임에 일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체포를 못하는 것도 왜 체포를 못하냐고 최상목은 왜 저러냐 왜 예를 들면 민주당은 견제를 못하냐 이런 거 다 이제 민주당 책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뭔가 지금 이제 뭐 내란 특검법이라든지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럴 수가 없었죠. 대통령 체포에 온 신경이 쏠려 있으니까. 근데 지금 아까 최영환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게 단기 국면일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넘어가면 이 수사들은 활성화가 돼요. 이 수사가 활성화가 되면 민주당이 뭘 잘한다 이건 아니지만 그런 뉴스만 나와. 네, 괴멸적 타격을 입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올 상반기에 전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 여론조사의 지표는 굉장히 좀 달라질 거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이 훨씬 더 유리한 게 그러니까 제가 요거 지점만 지적을 할게요. 옛날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간에 누구 후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미지나 정책이 가치가 좀 겹쳐. 누가 나오든 그 당의 어떤 심볼 같아.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문수하고 한동훈하고 지지자들이 겹치는 것 같지가 않아. 안 겹치죠. 그러니까 다 칸막이들이 있는 거야. 그렇죠. 넘어올 수 없는 강들이 있어. 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후보가 잘 자란 후보들이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당한테는. 왜냐하면 구심력이 아니고 원심력으로 작동하는 당이 돼버렸어. 자, 김문수, 한동훈 절대 이게 지지 안 겹쳐요. 이준석 지지 안 겹쳐 이 사람들이랑. 이준석과 한동훈은 조금 겹칠지 모르지만 이준석과 김문수는 절대 겹칠 수가 없어. 에? 그러면 자, 다 나온다고 생각합시다. 무조건 이제 이준석은 무조건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준석이 나오면 이대남을 가져갑니다. 에? 그러면 지난번 대선에서 성공했던 세대 포위 전략이 통하지가 않아요. 이준석이 나옴으로 해서 김문수가 나오면 제가 아까 예견한 대로 잘 나오면 15% 나옵니다. 그나마 수도권에서 소구를 하려면 한동훈 나와야 되거든요. 네. 한동훈 나오면 25%에서 30% 가져갈 거예요. 네. 그러나 극우 아스팔트들이 아무리 그 노인들이 농구나 테니스를 할 수가 없다니까. 그 노인들이 거기에서 피봇을 못해. 아무리 저 국민의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보수 분열이 일어난다. 그렇죠. 이게 아니 이제까지 한동훈을 그렇게 욕하다가 갑자기 아무리 치매라고 치매적인 현상이 온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야 우리는 한동훈 지지해? 한동훈을 지지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핵심이지. 한동훈을 지지를 안 할 수가 있다면 한동훈을 지지를 안 한다? 힘이 떨어졌다.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번 투표는 하기 싫어. 이번 투표는 하기 싫어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광적으로 여론조사 해가지고 야 윤석열 구해야 돼.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체포됐지만 뭔가가 있어.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다 이때 배은이랑 고성국이랑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 다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거야. 광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가 갑자기 피봇을 한다고?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 내가 이걸 불가능해.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전략을 잘 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저는 바보 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게 뻔히 예상되는 상황 아닙니까? 윤석열 어떻게 될 거다. 그렇지. 대선 그다음에 대선 치러야 되는데 그거라도 어떻게 잘 해보려면 한동훈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을 어쨌든 간에 지금 아까 플랜카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저기 플랜카드를 붙여놨거든요. 한동훈 이거는 이제 과거에 운동권 하시는 분들만 아시는 얘기일 텐데 옛날에 이제 박헌영이라고 북한 넘어가가지고 이제 예. 거기서 사형당한 운동권 안 했던 사람들도 한국사 공부하면 다 알죠. 박헌영 중요한 인물이야. 예, 북한 넘어가고 네. 사형당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운동권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이제 경성 꽁그룹하고 이런 다음에 해방정국에서 이 사람이 잠수 타가지고 안 나오니까 여기저기 방을 붙입니다. 박헌영 선생 나와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오라고 방을 붙여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운형 쪽에서 건준에 끌어들이려고 여운형 쪽에서 부르려고 붙였다라는 설과 박헌영이 자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오기가 뭐하니 자기가 인지도가 없어 그냥 나오기가 뭐하니 박헌영 쪽에서 자기가 붙였다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한동훈의 플랜카드를 보고 저는 후자를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작업한 건가? 그러니까 뭐가 붙어 있냐면 한동훈 뭐 기다립니다. 뭐 이런 게 하나 붙어 있어요. 하나에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지금 플랜카드가 한동훈 당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빨리 나와서 우리를 지도해 주세요. 버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버전은 뭐가 있냐면 한동훈이 계엄을 막아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그런 거라도 살려놨어야죠. 국민의힘이. 어쨌든 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 들어가가지고 몇 명이라도 18명이라도 들고 데리고 가가지고 계엄을 해제시킨 사람이다.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라도 보존을 해서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거는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당분간은 좀 혼란스럽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은 이런 방향을 바꿀 겁니다. 이런 브릿지를 마련해가지고 그게 극우 유튜브든 뭐 지지자들이든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요 깜빡이를 켜줬어야 지금 말씀하신 그 피봇이든 그렇죠. 종목을 농구로 바꾸는 거든 네. 뭐 이게 가능한 건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동훈 내쫓았잖아요. 대표직에서 완전히 개망신 줘가지고 내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극우 유튜브들 하는 걸 보면 코인 벌려고 극우 코인 벌려고 그 윤석열 그 무슨 뭐 이 1차 영장 집행할 때도 그때 이제 언론에 야 극우 유튜브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걸 보세요라고 하면서 그 이 썸네일만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쭉 이제 이것 보세요 하면서 보도한 그 화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는 한동훈 욕이에요. 그 와중에 하나는 또 대표적으로 하나의 사례 말씀드리면 이거는 한참 전 얘기지만 한참 그 한동훈이 게시판에 뭘 썼느냐 갖고 논쟁할 때 있잖아요. 성우 변호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장 소장님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 분으로 제가 친해졌어요. 친해졌어요. 네, 제가 약 좀 잡아가지고. 네. 이제 사이가 좋아진 서모 변호사님이 마이크 꺼진 줄 알고 막 욕을 하면서 한동훈 어쩌고 얘기를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차라리 이재명 지지한다. 그 정도까지 갔다는 것은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서모 변호사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 분들도 그런 얘기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 갔다라는 거는 윤석열이 보수 진영에 남긴 엄청난 생책인 거죠. 한동훈이 미워가지고 그 수준까지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면은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검찰이 아까 쭉 말씀하셨잖아요. 검찰이 김건희 수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할 겁니다. 근데 김건희만 할 겁니까? 수사를? 김건희만 하겠어요? 지금 누구 할 겁니까? 오세훈, 홍준표 그렇죠. 이렇게 막 뻗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자기의 이미지나 자기의 선거 캠페인만으로 중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중도 못 잡습니다. 이렇게 가면. 그렇죠. 그러면 누구한테 의존해야 돼요? 극우 지지층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한동훈은 이미 이렇게 때려눕혀 버렸고 국민의힘이 아까 말씀드리면 머릿속으로는 극우랑 인재는 절연하고 윤석열 버리고 중도로 가야 돼 생각을 하더라도 몸이 안 움직일 거예요. 잘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데 한동훈하고는 여전히 지금 그 유튜브가 빠르게 피벗이 안 될 테니까 한동훈하고는 여전히 대면하고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조기 대선의 일정까지는 이게 회복이 안 된다. 이러면은 이 브릿지를 마련해주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전략이 이 극우와 절연하면서 극우가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면서 중도를 잡으러 가자. 이게 작동을 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밖에 없다. 전략이 근데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는 이 구도를 뒤집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상당히 난감한 그리고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만 드릴게요.
민주당은 가만히 있나? 민주당은 아까 저는 김한 기자랑 생각이 다른데 민주당은 강경하게 나가지 않고요. 분명히 제가 이건 예언을 합니다. 민주당은 중도 확장 전략을 펼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이미 시작됐죠. 예, 지금 이미 시작됐어요. 기자들은 이미 감을 잡고 있고 그리고 특히 주식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에 관한 국민의힘에 못지않은 굉장히 친자본주의적인 정책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한쪽에서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했었을 때 이쪽에서 나오는 양상이 과거처럼 아 여기도 그냥 우리 지지층만 믿고 민주당도 이렇게 갈 거야.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민주당.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거냐면 예. 다음 선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구속될 때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여부는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서 하고 있지만 민주당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정권을 주고 받는 거니까 그런 건데 그렇게 돼서 만약에 어린아이 손목 꺾듯이 이기는 게임이 돼버리면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 앵커님이 말하는 전략대로 대중 캠페인을 하더라도 코어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구도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보수는 지금 후보가 하나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 구도적으로도 우리가 그냥 우리 것만 가져가도 이긴다 이렇게 되는 전략으로 가면 사실 이제 그 기대하는 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의 퇴장이 한국 정치 어떤 복원을 기대하는 이거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또 그냥 우리가 저기를 단죄하고 탄핵하고 처벌하고 우리가 정권 잡겠어 이렇게 가는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죠. 15초만 얘기할게요. 민주당이 지금 선거를 치르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정말 99%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맞죠. 저런 후보를 내놓고 저러한 주장을 하는 집단이 어떻게 후보를 내요. 그게 맞죠. 예.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이렇게 안심할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자꾸 보수가 결집했으니까 저쪽에서 적극적으로 답하니까 여론조사에 오염이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 진단을 잘못하면 해법이 잘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의 흐름도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고 분석하셔라. 그렇게 맞습니다. 말씀드려요. 그 말씀도 맞아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